첫날이라서 잠깐 여러분하고 몇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진행되는 이 강의는요, 말이 기초 강의인데 사실은 기초 강의가 아니고 기초와 기본을 합쳐놓은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될 테고요.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면 그만큼 2배의 효과가 나게 될 겁니다. 왜 이것이 기초하고 기본 이것을 합친 것이 되느냐 하면은요. 이제 오면 내가 줄게요. 원래 기초 강의는 따로 책이 있습니다. 교재에 이론 부분만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 해석을 수업을 할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시험을 보기 위한 가장 밑바탕에는 이론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론을 현실에 어떻게 시험 문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그러면 처음 보는 것을 이론을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료 상황 둘 다 마찬가지로 PSAT의 출발을 저 시점에서 합니다. 현실에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버려요. 이 적용하는 걸로 시작을 해버리면 점수가 좀 올라갑니다. 틀림없이 한 작년 점수보다 한 3개쯤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시험 본 사람들도 있을 테고 처음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 시험 본 사람이라면 7.5점 정도가 평균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끔찍할 겁니다. 올해 점수가 그렇게 썩 높지를 않아서요. 그래서 적용하는 법을 배워가지고서 올라갈 수 있는 점수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광고 문안에도 집어넣어 놨듯이 요 부분을 갖다가 확대시키는 게 소위 말하는 그 ability, 능력치를 높이는 거예요. 이 PSAT는요, 능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능력치에 도달하지 못하면은요, 절대로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요, 그 능력치에 이미 도달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봤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요, 기초 강의, 기본 강의 듣는다 그러면 피식 웃어요. 그럼 뭐 들어?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가서 시험 보면 되지. 나 작년에 그렇게 풀어봤는데 77.5 나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있어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요거 바로 들어도 되고요. 심지어는 요로 바로 가도 됩니다. 더 심지어는 이거 안 듣고 그냥 집에서 문제만 좀 풀고 기출문제 좀 풀다가도 가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PSAT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복받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친구들이고 어쩌면 여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체 수험생 중에 약 한 1%, 신림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한 2, 3%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 3% 정도 있다 그러면은요, 자료 해석에서도 2, 3%는 근사 계산할 때 버리기가 일쑤예요. 그럼 우리는 그 숫자를 정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2, 3% 신경 쓰고 문제 풀 수 없다는 얘기죠. 버려야 돼요. 없는 사람 셈 치고, 없는 셈 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부가 이것을 소위 말해서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윈터스쿨에서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 이론이라는 것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능력치인데 그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하지를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요 수업을 들은 사람의 상당수가 합격을 해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안 들었어도 합격할 사람들. 학원 강의다, 수업이다 하는 거는요, 안 들었으면 떨어질 뻔한 사람을 들어서 합격하게 만드는 게 수업입니다. 그런데 능력치에 도달해 있는 사람은 어차피 수업을 들어도 합격이고 안 들어도 합격이다. 그런데 그 사람 내가 아까 우리 그 근사치로 버려도 되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겁니다. 바탕에 충실해가지고 거기서 능력치를 향상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게 테마 40입니다. 그러니까 테마 40이라고 하는 건 기본 이론에다가 상황 판단의 문제를 푸는 40가지 기본적인 유형을 제가 유형별로 만들어 놨고요. 요 유형에서는 요런 부분을, 요 유형에서는 요런 부분을 신경 써서 보게 되면 시험장에서 필승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테마 40이에요. 자료 해석에서도 테마 40이 있고 상황 판단에도 테마 40이 있는데 이번 강의는 아예 처음서부터 제가 테마 40으로 기획을 했고요. 테마 40을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이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거랑 요거이기 때문에 요 놈과 요 놈을 같이 합쳐서 수업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중적인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를 딱 들어보시고 또 이제 각자 영업전선에 나서서 수업을 아직도 선택하지 않은 불우한 이웃들을 우리 수업의 현장으로 데리고 또 와야 되겠죠. 오늘 수업은요. 첫 번째 제가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상황 판단 전체를 아우르는 수업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수업 도구가 제가 17년 동안 수업을 해왔고 이론을 만들었고 문제를 만들었고 많은 합격생들을 그래 지금은 이 숫자가 이렇게 적지만 합격생을 배출한 걸로 따지게 되면 당연히 이르겠죠. 불과 뭐 몇 년 전만 해도 수천 명씩 수업을 했다고 내가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거 지금 인강 나가거든요. 과거의 선배들이 다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니까. 어쨌든 그 많은 합격생들이 공부를 17년 동안 해왔던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칠판 전체에다가 제가 먼저 한번 써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할 건데요. 그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눈에 박아버리세요.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예쁘게 다시 정리를 해서 프린트로 나눠드릴게요.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을 쓰려고 애쓰지 말고 충분히 들어서 상황 판단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요걸 앉아서 좀 느끼십시오. 먼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PSAT는요.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석과 이해. 그런데 요 분석은 주로 어디서 다루느냐면 자료 해석에서 다뤘고요. 자료 해석은 지금 현재 85%에서 80% 정도의 시험 문제가 분석 문제이고요. 그리고 한 15%에서 20% 정도가 이해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고요. 이해 문제의 난이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상황 판단은요. 분석 문제하고 이해 문제가 약 55대 45 정도로 배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아직도 55로 좀 많고요. 그 다음에 45% 정도가 이해가 되는 문제인데요. 바로 이 이해로 만들어진 문제가 8, 9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8번까지. 그리고 30번 정도나 27, 8번서부터 시작해서 38번까지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이해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문제 맞추고 나면은 갑자기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그 영역의 시험 문제들이 다 이해 문제고요. 그 이해 문제를 절반을 딱 맞추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관운이 통하는 날은요. 이해 문제의 찍기가 겁나게 잘 맞아요. 그게 관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실력으로 맞춰. 왜? 누구나 다 정신 차리고 집중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런데 뒤에 문제는 소위 말해서 상황 판단의 역량치라고 하는 것이 부족해버리면 접근 자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조차 몰라요. 내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된 글을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외교원 공부하시는 분들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온 사람들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괜찮아요.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그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문제에 대한 감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얘기지 그 글자의 어귀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요것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수표, 그림, 그래프 등의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글,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문장으로 구성된 줄글입니다. 언어 논리에 나오는 그런 문장의 종류들이죠. 그 다음에 수표, 그림, 그래프들은요. 실제로 어디서 가장 많이 다뤘느냐면 이미 자료 해석에서 많이 다뤘습니다만 자료 해석에서만 수표,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 판단에서도 몇 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 있고 조건이 있는데 요건 제가 일부러 자료 시간에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왜냐면 이따가 한꺼번에 다 그려놓고 나서 제가 빨간색으로 땅땅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버리면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료 해석의 기초를 요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적용하는 과정만 배워버리면 그 기초가 안 커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를 키우기 위해서 자료 해석 시간에 그 기초를 다듬는 방법으로 수업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입니다. 이 글은요, 다시 세 가지 형태의 시험 문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게 외형적인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적인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론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글 쭉 주어진 글에서 밑에 지문을 보면 그 글에서 합당하지 않은 내용, 그 글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휴가를 갔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휴가 한번 못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주 그야말로 겉만 보고서 판단하는 있냐 없느냐의 사실관계만 분류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제 얘는요 시험 문제 안 납니다. 근데 왜 저거를 쓰느냐면요 2018년까지도 났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까지도 났었다는 얘기예요. 다음 수리적인 분석입니다. 쟤는요 자료 해석이에요. 자료 해석인데 자료를 안 주고 글을 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글로 되어지는 문장 속에서 수치 흐름과 내용을 읽고 자료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수리적 분석이에요. 얘는 앞으로도 출제가 될 겁니다. 다음 추론적 분석이에요. 추론적 분석은 뭐냐면요 본문에서는 A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문에서는 A-라고 얘기를 합니다. A는 A-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논리적 타당성을 들어서 그렇지 A는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 A는 A-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논리적 타당성을 묻는 문제가 추론적 분석의 문제예요. 이게 과거에는요 1번, 2번과 21번, 22번을 만들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B인가? 설마? 자, 이게 과거에 미안해요. 집중력을 내가 흐트러버리네. 무슨 선생이 있다고야. 추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1번, 2번과 21번, 22번을 만들었던 문제인데 얘가 2020년에 행방불명이 돼버렸습니다. 기출 문제를 턱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1번, 2번하고 21번, 22번이 어디 갔지? 그런데 이게 예고가 됐었어요. 언제? 2019년에 예고가 됐었어요. 19년 시험 문제에서부터 사실은 얘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집을 나가버린 줄 알았는데 가출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얘가 어디가 있느냐면 언어 논리에 가 있어요. 언어 문장을 읽다 보면은요, 이게 언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문장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속의 내용에서 무슨 내용과 수에 대한 물음을 묻는 그런 지문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과거에 상황 판단에서 얘기했던 추론적 분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논리적 타당성을 연결하는 추론적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상황 판단에서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험 문제 안 나면 그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요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요게 어디가 있냐면 19, 20, 39, 40에 가 있습니다. 19, 20, 39, 40은요 두 문제짜리로 현재 거의 구성되어 있는 시험 문제인데 이 두 문제 중에 한 개가 추론적 분석, 나머지 한 개가 수리적 분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19, 20, 그 다음에 39, 40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표나 그림이나 그래프들은요, 상황 판단에서는 분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요, 다 이렇게 내가고, 이렇게 다 가요. 이제 설명을 다 들으면 싹 다 가는데, 여기서 이쪽의 연결고리는 조금 약합니다. 그건 조금 나중에 놔두기로 하고요.